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2 3월 모의고사 그 마지막 그 작품 문학만 지금 정리를 하는데요. 문학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조지훈 선생님의 방우산 장기라는 수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방우산장이라는 글이고요. 기는 그거에 대한 수필을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자신의 거처를 방우산장으로 적습니다. 명칭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밝히는 글이 이 방우산장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배경은 97년대고요. 사색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대 수필이고요. 설상 특징에 가면은 이제 어떠냐? 집이란 물건은 원래 일정한 자리에 있는 고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이름도 특칭의 고유명사가 아니다. 아닐 수 없다.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자신의 개성적인 견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개성적인 성격의 글이 강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방우산장이라는 이 집의 명칭이 하나의 공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셨죠? 또 방우산장 이름의 가팔집, 가팔집은 따뜻한 친구집도 될 수도 있고, 차가운 여관의 한 방도 될 수도 있고, 야숙, 노숙하는 그 담요 한 장도 뭐다? 방우산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변한 창공, 그렇죠? 푸른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깃들일 나의 육신도 바로 뭐다? 다 방우산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정신, 자유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락당하고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본문학습 보시겠습니다. 방우산장의 소개를 주로 하고요. 특징 나오고 산장이라 명칭을 붙인 이유가 나옵니다. 조지훈 선생님이. 자, 보실까요? 방우산장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자, 거처라는 거는 이제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소요. 거처가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 다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그죠? 방우산장을 소개합니다. 집이란 물건은 고루 고각이든 용술 소옥이라든지, 이 말은 높고 크게 지은 집이든 아니면 무릎이나 움직일 수 있는 좁고 작은 집이든 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크고 작든 간에 이 말이죠. 본래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 일정한 자리에 있는 거다. 고정적이라는 거죠. 떠매고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대조를 쓴 겁니다. 대조. 그렇죠?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통념을 제시한 겁니다. 일반적인 집의 특징을 제시를 합니다. 아셨죠? 예. 자, 크고 작은 집을 서로 대조한 거죠. 일정한 자리, 그 다음에 떠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대조라는 겁니다. 아셨죠? 집 이름도 특칭이라는 건 특별히 칭하는 거죠. 그죠?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지만 말이죠.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육척, 한 180cm 돼요. 수신이란 건 몸이 마르고 야인 겁니다. 아시죠? 장구는 장신입니다. 키가 큰 몸. 아시죠? 장구를 담아서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고 먹고 생각하는 터전. 이게 바로 거처죠, 거처. 그렇죠? 여기 나온 요 부분이 바로 여기 맨 앞에 나온 요 단어와 어떻다?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뭐라고 한다? 방우산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우산장의 특징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산장이라고 했으니 산속에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산장이라는 건 산속의 별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심리 둘레에 1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에 있거나 깊은 산에 있거나 시향은 그냥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아시죠? 있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려한이란 것은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 산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우산장은 뭐 산에 있건 길거리에 있든 어디든 다 산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건 바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나온 겁니다. 이는 내가 본래 근본적으로 산에서 태어나고 또 장차 앞으로 미래에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귀라는 말 쓰잖아요. 한자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산장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산에서 태어나고 또 앞으로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다. 죽어서도 이제 산으로 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우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르는 그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방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방우라는 건 뭐냐면 소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유로운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부르는 것은 내 소, 남의 소를 가릴 것 없이 설핏한 빛이 약한 그런 모양입니다.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소에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한다. 그러니까 풀피리를 희롱한다는 건 피리를 갖고 제멋대로 가지고 불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한 마리 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아랑곳할 것 없다. 간섭하고 참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랑곳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남의 소든 내 소든 가릴 것이 없다. 이건 뭡니까?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유로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산장의 이름을. 자, 그래서 방우 산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쭉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친구의 집이라든가, 자, 여기서 이제 끊어쓰기를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차가운 여관의 일실, 방 하나입니다. 야숙의 담요 한 장, 노숙하는 거예요. 무변한 창공, 끝없는 푸른 하늘, 나의 육신, 뭐 요것이 전부 뭐다? 방우산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집은 떠나지 못하지만 사람은 떠돌게 마련이다. 그렇죠? 유랑하게 마련이다. 유랑.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 이름을 붙일 집은 열손을 넘어 꼽게 된다. 매우 많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지만 집은 떠나지 못한다. 대조죠, 대조. 됐고 대조가 된 겁니다. 표현 방식이. 어떤 때는 따뜻한 내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었고, 또 어떤 때는 차가운 여관의 일실, 그렇죠?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나 그뿐이 아니라는 거죠. 피난 종군이라는 것은 이 군대를 따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야숙, 노숙하는 거거든요. 예, 노숙 담요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고 보면 치화라는 건 수에 치여서 누운 겁니다. 그래서 저 억조 성자, 수많은 별자리들, 이 장식한 이 무변, 끝이 없는 저 푸른 하늘, 창공, 그대로 나의 산장이 될 법도 하지 않은가. 그렇죠? 실상 참으로 나를 바로 나에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들인 곳은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이 나의 육신이 구국이라는 건요, 궁극입니다. 궁극, 결국 이 말이에요. 궁극.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을 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은 바로 궁극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뭐다? 나의 산장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어 산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현판으로 자신의 뜻이 자기가 죽고 나서 오해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방어 산장에는 아직 한 장의 현판이 남아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 현판이라는 거는 이제 글자를 문 위나 벽에 사는 널로 만든 조각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현판이 없다 이거예요.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많이 걸었던들 가정하는 거죠. 방호산정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나의 형털이라는 게 형태와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형털이도 없다. 나의 그 어떤 형태와 기질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집 이름은 몇 번이든 변경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있었더라면, 그렇죠? 현판이. 그러므로 두려운 일은 뭐다? 두려운 일, 염려하는 거죠. 곧 뒷날 내가 죽은 뒤 죽죠. 어느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다고 치고 그 정성으로 방호산장이라는 묘속이라는 거는 무덤 앞에 세우는 돌입니다. 아셨죠? 이 무덤석에 내 무덤에다가 이 방호산장이라는 묘속을 세워줄까? 저라는 거는 염려하거나 두렵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저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된다, 우려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죽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한답시고 방호산장이라는 묘석을 세울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자, 가정을 통해서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때는 이미 나의 방호산장은 이 시장에 소멸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나의 방호산장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 지하에 한 이름 모를 나무뿌리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땅에 남겨놓고 간 영혼의 새라는 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깃들이 있는 곳, 그 무성한 숲의 어느 한 가지가 방호 산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지향을 하는 그러한 그 필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현대수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생각보다 고의 시험이지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높기 때문에 꼼꼼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꾸준히 하는 학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